콘텐츠를 만드실 때 진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패턴 분석, 두 번째 의외성, 세 번째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10개 중에 최소 5개 이상 콘텐츠는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제는 콘텐츠 성공 노하우입니다. 성공 노하우를 누가 검증을 해줬냐면 제가 좋아하는 나영석 PD님이 이미 검증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D님이 검증해 주신 이 포맷을 여러분들 현업에만 사용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10개 중에 최소 5개 이상 콘텐츠는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는 나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반응 있는 콘텐츠는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까가 고민이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영석 PD님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인터뷰 하잖아요. 그때 유재석 형님이 질문을 막 계속 하십니다. 나영석 PD님은 만드는 콘텐츠마다 어떻게 다 성공을 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영석 PD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1박 2일이라는 여행 포맷의 프로그램이 되게 빅히트를 쳤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부담감도 되게 크셨겠죠. 사람들은 이미 내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재미삼아 얘기해줬지만 조금 욕을 먹더라도 잘 되는 여행 포맷을 그대로 하자가 이제 나영석 PD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은 여기 안에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실 거잖아요. 나는 패션을 하고 있어, 혹은 뷰티 브랜드를 하고 있어,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 아니면 생활용품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가 많으실 텐데 팔기 위해서 무언가 콘텐츠를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콘텐츠를 만드시다가 잠깐만, 우리가 A라는 콘텐츠, B라는 콘텐츠, C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B가 이게 반응이 있네? 그리고 D, E, F를 만들었어요. 잠깐만, F도 반응이 있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 B랑 F랑 뭔가 비슷해. 이 지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영석 PD님이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마다 잘 되나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아까 장난으로 욕먹더라도 여행이 잘 됐으니까 여행 포맷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 PD님은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반응한다. 내가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 이 여행 포맷이라는 프로그램에 반응하는구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패턴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텐츠 만드실 때도 수많은 콘텐츠를 앞으로 만드실 건데 초점은 뭐냐면 반응 있는 콘텐츠의 공통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A, B, C, D 혹은 월에 저희가 뭐 100개 이미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반응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 우리가 이미지는 이럴 때 반응이 있구나. 그리고 카피라이팅은 이렇게 쓰는 게 반응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 보통 두 가지 구조잖아요. 내부에서 직원을 뽑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대행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있으실 거잖아요. 두 가지 경우 다 인력을 충원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대행사를 맡기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둘 다 돈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돈이 들어갔을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내부 인력을 뽑고 어디 대행사를 맡기자마자 매출이 나오면 이 명분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매출이 안 나올 때예요. 매출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은 매출이 안 나오지만 반응 있는 콘텐츠의 공통점을 알아내서 패턴을 알아내자에 집중을 하셔야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광고를 하실 때는 첫 번째 패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나영석 PD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행 포맷으로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여행할 기회도 많아서 오히려 여행할 기회가 많이 없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게스트로 섭외했대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꽃보다 할배입니다. 히트를 쳤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영석 PD님이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같은 패턴을 읽어낸 다음에 뭘 첨가했냐면 의외성이라는 거를 첨가했구나. 왜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여행 포맷인데 그 전에 1박 2일 게스트를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냐면 식상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의외성을 첨가한 거죠.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치약 브랜드였습니다. 그때 조금 신박했던 게 이게 보통 입냄새 없어진다라는 어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타겟이 여성 타겟이었어요. 기존에 입냄새가 고민인 여자들 이렇게 일반적인 광고에서 반응은 나왔는데 뭔가 여기서 이런 의외성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의외성을 그때는 어떻게 진행했냐면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타깃들 중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어떨까? 왜냐하면 보통 담배 피는 타겟에 대한 연상을 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콘텐츠를 보면은 남자인 타겟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전자담배를 하는 모습을 연출시키면 어떨까라는 이제 도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외성을 통해서 도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담배를 생각하면은 남성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성 타겟을 써서 일반론에 대한 반론 전략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의외성을 추가했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의외성이라는 게 조금 안 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안 어울릴 만한 요소. 우리가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는 4명이서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성으로 다가갔던 거는 이게 당시에 60대, 70대 나이 드신 배우분들끼리 뭔가 같이 갔다라는 의외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장 잘 안 어울릴 만한 요소를 고민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게 보이실 거예요. 잠깐만, 환승연애?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와 연애했던 전 X와 같이 동반으로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이질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연애에 환승이라는 키워드가 붙어가지고 더 반응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의외성이 잘 안 와닿는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요소를 어떻게 조합해볼까 라고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영석 PD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박 2일 때 국내 모든 곳은 다 가봤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보다는 해외가 낫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대목이 있어요. 근데 같은 여행 포맷인데 국내에서 해외로 공간을 바꾼 거잖아요. 이게 콘텐츠 용어로는 저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냐면 표현 방식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 방식이냐면 다르게 보여주는 표현 방식이에요. 제품을 파는 콘텐츠로 약간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미백 앰플을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여자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자외선이 노출이 많이 되는 직업인데 이걸 쓰니까 진정도 되고 실제로 집에 가서 앰플을 도포해주면 그 다음날 속광이 납니다라는 인터뷰를 특정 모델이 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현 방식을 달리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물론 이 여자의 영상 인터뷰를 이미지로 만드는 것도 표현 방식을 달리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모델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 모델을 바꿀 때 그냥 예쁜 사람이면 당연히 좋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여자가 평소에 이런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나 평소에 자외선이 많은데 속광이 고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자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반응이 있었던 콘텐츠를 뜯어보면 이 사람이 자외선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했고 제품을 썼더니 속광이 조금 되어서 만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더 공감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캐디인 거예요. 캐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외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라운딩을 돌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아이템을 쓰더라도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표현 방식 다르게 보여주는 걸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뭐 캐디가 사는 자외선 차단제라는 카피라이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실 거잖아요. 콘텐츠를 만드실 때 진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패턴 분석, 두 번째 의외성, 세 번째 표현 방식. 그리고 저는 이 표현 방식이라는 거는 특히나 광고할 때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희 직원분들도 표현 방식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만 하거든요. 아까 자외선 때문에 고민이어서 이 제품을 샀는데 속광, 이 카피라이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미지를 바꿔버리거나 단순한 선에서의 변형만 주는데 그 단순한 선에서의 변형은 이 표현 방식 다르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다르게 보여주기는 아까 캐디라는 새로운 타겟을 저희가 발굴해냈잖아요. 시작점이 어떻게 됐냐면 자외선?
아, 사람들이 자외선이라는 키워드에 반응이 있구나. 그러면 보통은 자외선 키워드를 막 써가지고 문구를 조금씩 변형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잠깐만, 자외선이라는 키워드를 더 공감 있게 전달할 만한 타겟은 누굴까? 캐디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자외선에 노출되는 직업인데 이 사람이 좀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저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깊게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확장을 하셔야 계속 똑같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응이 있는 그 중심은 잡되 진짜 콘텐츠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 환경 설정은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3가지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 현업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 마케팅 혹은 광고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댓글도 꼭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